다음에는 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HTML 문서가 로드되면 다큐멘트 객체가 생성되고 윈도우 객체에 다큐멘트 속성에 이 다큐멘트 객체가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윈도우 객체는 전역 객체로 글로벌 오브젝트 웹브라우저 창을 표현합니다. 이 윈도우 객체에는 다큐멘트 객체 외에도 내비게이터, 스크린, 로케이션, 프레임즈, 히스토리 등의 다양한 객체와 메서드, 이벤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들 객체는 모두 전역 객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객체는 역시 바로 다큐멘트 객체입니다. 그리고 HTML 문서, 즉 다큐멘트 객체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 다큐멘트 객체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API를 DOM이라고 합니다. DOM. 그래서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DOM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HTML 문서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 태그가 오고요. 그 안에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옵니다. 그리고 헤드 태그는 타이틀 태그를 포함하고 있고 바디 태그는 h1 태그와 두 개의 p 태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p 태그는 다시 a 태그를 포함하고 있죠. 이 HTML 문서는 이와 같은 그림을 갖는 구조를 갖습니다. 상위에 HTML 태그가 있고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를 포함하고 있죠. 헤드 태그는 타이틀 태그를 포함하고 있고 바디 태그는 h1 태그와 두 개의 p 태그를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에 있는 p 태그는 a 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DOM 구조는 HTML 문서의 구조를 반영하고 자바스크립트가 DOM API를 사용을 해서 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트리 구조로 구성됩니다. 앞에 HTML 문서 구조를 트리 구조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죠. 먼저 HTML 문서, 즉 다큐먼트 객체는 DOM API에 다큐먼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HTML 문서 컨텐츠의 진입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다큐먼트 클래스는 HTML 문서의 직접적인 자식 요소인 HTML 태그 요소를 반환하는 다큐먼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속성과 바디 태그 요소를 반환하는 바디 속성, 그리고 헤드 태그 요소를 반환하는 헤드 속성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폼즈나 이미지스, 링크스, 스크립트 등의 속성은 HTML 문서 내에 있는 폼즈 태그 목록과 이미지 태그 목록, 또 A 태그 목록, 스크립트 태그 목록 이런 것들을 반환하는 거죠. 이외에도 HTML 문서 내에서 요소를 찾고 선택자 질의를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이들 메서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죠. 사실 DOM은 HTML 문서뿐만 아니라 XML 문서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HTML 문서에 특화된 HTML 다큐멘트 클래스가 이 다큐멘트 클래스에서 파생하는 거죠. 이 HTML 다큐멘트 클래스는 추가적으로 HTML 문서에 쿠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쿠키 속성과 또 HTML 문서 위치, 즉 URL을 문자열로 반환하는 URL 속성을 제공합니다. HTML 문서의 각 태그는 DOM의 엘리먼트 객체와 대응되고 각 콘텐츠는 텍스트 객체와 대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슈퍼 클래스인 노드 클래스를 갖습니다. 그리고 각 HTML 태그 유형은 대응되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 태그는 HTML 헤드 엘리먼트, 바디 태그는 HTML 바디 엘리먼트, H1 태그는 HTML 헤딩 엘리먼트, 또 P 태그는 HTML 패러그래프 엘리먼트, 또 A 태그는 HTML 앵커 엘리먼트, 이런 클래스들로 각각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 클래스는 좀 더 일반적인 HTML 엘리먼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입니다. HTML 문서에서 태그 요소를 찾을 때 다큐멘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는 getElementById입니다. 여기에서 document.getElementById 해가지고 description 이렇게 지정했을 때 description이라는 아이디 애트리뷰트를 갖는 태그 요소를 찾아서 해당 HTML 엘리먼트 객체를 반환합니다. getElementById 외에도 getElementsByTagName, getElementsByClassName, getElementsByName와 같은 메서드들도 제공합니다. 이들 메서드는 각각 태그명과 또 클래스 애트리뷰트 이름, 네임 애트리뷰트 이름이 일치하는 요소의 목록을 HTML 컬렉션 객체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객체에 getElementsByTagName 하고 p 이렇게 주게 되면은 HTML 문서에서 모든 p 태그 요소들의 목록인 HTML 컬렉션 객체를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 preview 이렇게 주게 되면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프리뷰인 요소들을 찾아서 그 요소들의 목록을 HTML 컬렉션 객체로 반환합니다. 또 document.getElementsByName 헤딩 이렇게 주게 되면 name 애트리뷰트가 헤딩인 요소들을 찾아서 그 요소들의 목록을 HTML 컬렉션 객체로 반환해 주는 거죠. 먼저 여기에 앞에서 제시한 그런 HTML 문서가 있습니다. 이 HTML 문서는 dom.js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일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dom.js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om.js 먼저 let description equal document.getElementById 해가지고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요소의 HTML 엘리먼트 객체를 반환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console log description.textContent 그래서 텍스트 컨텐츠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om.html을 open with live server 그래서 실행한 다음에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선택을 해서 보면은 id 애트리뷰트가 description인 p 태그에 텍스트 컨텐츠가 여기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그리고 let ps equal document.getElementByTagName 메서드를 사용해서 p 태그 요소들의 목록을 HTML 컬렉션 객체로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console log에서 ps 출력을 해보면 이처럼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HTML 컬렉션 객체가 반환이 되고요. 0번째 요소에는 id 애트리뷰트가 description인 p 태그 그리고 1번째 요소에는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preview인 p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HTML 컬렉션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for let p of ps 그다음에 console log에서 p.textContent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텍스트가 콘솔에 출력되고 있죠. 그리고 let previews equal document.getElementByClassName
해서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프리뷰인 요소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HTML 컬렉션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콘솔 로그 해서 프리뷰즈의 0번째 것에 텍스트 컨텐트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프리뷰인 p 태그의 컨텐츠가 이처럼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let headings equal document get element by name 해서 name 애트리뷰트가 헤딩인 것들의 목록을 HTML 컬렉션 객체로 반환하고 있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경우에 콘솔 로그 헤딩즈의 0번째 것에 텍스트 컨텐츠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애트리뷰트가 헤딩인 h1 태그에 이 텍스트가 여기에 출력되고 있죠. 또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all 메소드를 사용해서 CSS 선택자 즉 셀렉터를 사용을 해서 선택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매기변수의 인수에 문자열을 지정하면 문자열과 동일한 태그를 질의해서 해당 태그 요소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document.querySelector 해서 p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HTML 문서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p 태그 요소의 HTML 엘리먼트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또 질의한 모든 태그 요소를 반환하게 하려면 querySelector 5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get elements by tag name 메소드를 쓴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얘들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let p equal document query selector 해서 첫 번째 p 태그의 HTML 엘리먼트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p.text content를 출력해 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트가 출력이 되죠. 또 let ps equal document query selector all 해가지고 또 p 태그를 하면 요번에는 모든 p 태그 요소의 목록이 HTML 컬렉션 객체로 반환돼요. 그래서 for let p of ps console log p.text content 그러면 이렇게 p 태그 요소의 텍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올 메소드의 인수 문자열이 점으로 시작하면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질의하죠. 그래서 let preview equal document.querySelector 그래서 .preview 이렇게 해주게 되면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프리뷰인 첫 번째 태그 요소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프리뷰인 두 번째 p 태그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p 태그에 콘솔 로그해서 프리뷰의 텍스트 컨텐트를 출력하면은 미리 보기 여기로 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죠. 만약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프리뷰인 모든 태그 요소를 반환하고자 한다면 let previews equal document.querySelector all 해서 .preview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for let preview of previews 그래서 console log preview의 텍스트 컨텐트 이렇게 출력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프리뷰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갖고 있는 요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선택자 질의를 사용하면 CSS 선택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HTML 문서에 의해서 바디 태그 안에 먼저
아이디 애트리뷰트가 탑인 H1 태그가 있고요. 또 아이디 애트리뷰트가 인트로인 P 태그, 그다음에 H2 태그, 또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커리큘럼인 P 태그가 있죠. 그리고 이 P 태그는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인스트럭터인 스팬 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UL 태그가 오고요. 이 UL 태그 안에는 HTML 기초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와 CSS 기초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 또 부트스트랩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 그 다음에 리액트 프로그래밍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들이 있죠. 그리고 H2 태그가 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커리큘럼인 P 태그가 오죠.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인스트럭터인 스팬 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UL 태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 SQL 프로그래밍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 또 스프링 MVC 웹 프로그래밍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 또 스프링 부트 프로그래밍 A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li 태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인스트럭터인 P 태그가 오고요. 이 P 태그는 다시 두 개의 A 태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메일 A 태그와 그 다음에 유튜브 A 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P 태그가 오고요. 이 P 태그는 다시 상단으로 이동 A 태그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CSS selector.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s selector.js 파일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with live server, 그 다음에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여기에 이처럼 실행 결과가 보여지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document.querySelectAll 해가지고 asterisk 이렇게 주게 되면 전체 태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체 선택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전체 태그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HTML 컬렉션 객체가 반환이 되고, 그 HTML 컬렉션 객체에서 랭스 속성을 카운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랭스 속성 값은 43이죠. 그래서 이 43이 카운터 변수에 저장되고 콘솔 로그 카운터 해주게 되면 43이 출력이 되는 거죠. document.querySelectAll에서 h1, h2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HTML 문서에서 모든 h1 태그와 h2 태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형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 문서로 돌아가서 여기에 h1 태그가 있고요. 여기 h2 태그가 있고 여기 h2 태그가 있죠. 그래서 모두 3개의 h1 태그와 h2 태그가 있습니다.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All에서 .curriculum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커리큘럼인 모든 태그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죠.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커리큘럼인 태그가 P 태그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모두 2개의 P 태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All에서 p.instructor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P 태그 중에서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인스트럭터인 태그 요소를 찾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인스트럭터인 P 태그가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나오죠. 1만 나와요. 그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All에서 샵intro 이렇게 주게 되면 id 애트리뷰트가 intro인 태그 요소들을 모두 찾는 거죠. 이것을 id 선택자라고 얘기합니다. id 선택자. 여기에 p 태그는 id 애트리뷰트가 intro죠. 이 태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document.querySelectAll에서 p 오른쪽 꼭지가로 span 이렇게 주게 되면 p 태그의 직접적인 자식 요소 중에서 span 태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식 선택자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p 태그에 직접 자식 태그인 span 태그가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All에서 p 스페이스 a 이렇게 주게 되면 p 태그의 모든 자손인 a 태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손 선택자라고 하죠. p 태그에서 a 태그가 자손인 게 여기 두 개가 있고요. 요 p 태그에 여기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전부 세 개죠. 그래서 여기에 3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ocument.querySelectAll에서 p ul 이렇게 해주게 되면 p 태그와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다음 ul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일반 형제 선택자라고 하죠. 여기 p 태그의 부모 태그는 body 태그죠. 그러니까 부모 태그로 같은 body 태그를 갖고 있는 태그들 중에서 ul 태그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ul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p 태그에 ul 태그가 있고 그래서 전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2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ocument.querySelector에서 ul plus p 이렇게 해주게 되면 ul 태그와 같은 분모를 갖고 있는 바로 다음 p 태그 요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접 형제 선택자라고 하죠. ul 태그의 부모 태그는 body 태그죠. 그러니까 부모 태그로서 body 태그를 갖고 있는 p 태그 요소 중 ul 태그 바로 다음에 있는 p 태그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2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들 선택자 표현식은 CSS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표는 CSS 선택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